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을 원본으로 피벗 차트를 작성하고 워크시트에 보기 좋게 배치한 후 시간 표시 막대와 슬라이서를 삽입해 피벗 테이블과 연결한 후 필터링한 결과에 맞게 보고서가 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대시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트에는 월별 판매 금액, 제품별 수량, 매장별 판매 금액, 그리고 매장별 판매 금액과 구성비, 분류별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5개의 피벗 테이블과 대시보드 시트에는 이 테이블을 원본으로 해서 보고서에 적합한 차트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 이름을 변경해서 대시보드를 작성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피벗 테이블 이름을 월별 판매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름만으로 어떤 피벗 테이블인지를 알기 쉽도록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벗 테이블도 같은 방법으로 제품별 수량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장별 판매, 그리고 네 번째 매장별 판매 구성비로 이름을 변경하고 다섯 번째는 분류별 판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두면 언제든지 피벗 테이블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선택하고 테마 그룹에서 색을 선택을 합니다. 기본값인 오피스 색상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색이 제공되거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워크시트에 있는 피벗 테이블과 차트의 색상이 한 번에 변경되는데 이 중에서 녹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의 크기라든지 배치를 하고 서식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월별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차트의 꺾은 선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선을 체크 표시합니다. 꺾은 선이 완만해지니까 차트가 부드럽게 표현되죠. 이 차트의 원본이 되는 피벗 테이블을 보면 단위가 커서 1000단위를 생략해 두었거든요. 차트에도 단위 콜론 1000원을 표시해 두었는데 이 표시는 차트 요소를 눌러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에 체크 표시해서 내용을 입력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22행쯤에 배치를 하고 서식 탭에서 높이를 8.14, 너비를 17.12cm로 크기를 변경합니다. 실제 작업할 때에는 여러 번 배치해 가면서 보기 좋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품별 수량의 합계를 나타내는 차트를 선택하고 높이를 8.14, 너비를 17.12cm로 그리고 위치는 18행 위치쯤에 첫 번째 차트와 나란하게 배치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두 차트의 수평을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눌러 두 번째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 탭에서 맞춤, 중간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수평이 정확하게 맞춰지거든요. 이제 도넛 차트와 콤보 차트의 크기를 변경하고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장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차트와 분류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차트를 선택하고 도형 서식, 크기 그룹에서 높이를 7.54, 너비를 9.5cm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8행 위치쯤에 대충 배치합니다. 매장별 판매 금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차트에서 도넛 구멍 크기를 60%로 변경해 도넛이 두꺼워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도넛 차트도 선택하고
도넛 구멍을 60%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직접 드래그해서 조각 바깥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형 차트와 달리 도넛 차트는 레이블 위치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옵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차트를 아래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콤보 차트를 선택하고 높이를 7.51, 너비는 14.66cm로 변경하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와 오른쪽 끝을 맞추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넛 차트와 콤보 차트를 선택하고 도형서식 맞춤, 위쪽 맞춤을 선택해서 현재 3개 차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차트를 기준으로 정렬하거든요. 그리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하면 보기 좋게 간격이 설정됩니다. 콤보 차트를 보면 콤보 차트의 구성비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레이블도 표시해 두었죠. 레이블을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보조축의 값은 표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보조축의 값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보조축을 선택하고 축 서식 창에서 레이블 옵션을 확장한 다음 레이블 위치를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럼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춰지는 거거든요. 감춰지기 때문에 꺾은 선은 보조축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변화가 없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차트 스타일을 선택해서 색을 선택한 다음 다양한 색상표 3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를 눌러 범례를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범례가 있어야지 막대가 판매 금액인지 꺾은 선이 구성비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제 차트 설정은 모두 끝이 났고 슬라이서와 시간 표시 막대를 삽입해 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시트를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분석, 시간 표시 막대를 선택합니다. 판매일에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시간 표시 막대가 삽입되었네요. 타임라인을 사용하면 슬라이더 컨트롤을 원하는 기간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시간 표시 막대를 대시보드 시트로 이동시켜 일행부터 표시되도록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X를 눌러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시트로 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이기 합니다. 시간 표시 막대에서는 월 단위뿐만 아니라 연, 분기, 일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월 단위로만 필터링할 것이므로 타임라인 탭 표시 그룹에서 시간 수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해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선택 레이블도 해제해 현재 선택하고 있는 개월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하지 않아도 현재 선택하고 있는 기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앞에서 필터한 결과는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단축키 Alt-C를 눌러도 필터한 결과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이도록 시간 표시 막대 크기를 변경하고 이번에는 시간 표시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고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처음 시간 표시 막대를 삽입할 때 선택했던 피벗 테이블만 연결되어 있는데 보고서 연결은 기간을 필터링 했을 때 변화되는 피벗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피벗 테이블이 필터링 되면 연결된 차트는 자동으로 필터링 되어 변하거든요. 그럼 월별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피벗 차트는 필터링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머지 차트들은 해당 기간에 맞게 필터링 된 결과로 변하도록 월별 판매만 제외하고 모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시간 표시 막대에서 3월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월별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차트를 제외하고 모든 차트가 3월의 데이터로 필터링 됩니다. 이번에는 5월까지 기간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필터링한 결과에 맞게 연결된 차트가 변했죠. 다시 필터 해제 또는 단축키 Alt-C를 눌러 필터 결과를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시트를 다시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하나를 선택한 다음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선택합니다. 슬라이서를 사용하면 테이블 또는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쉽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매장명과 제품명을 체크 표시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삽입한 슬라이서를 Shift를 눌러 선택하고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 대시보드 시트에 붙여넣기 해서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먼저 매장명 슬라이서를 선택한 다음 슬라이서 탭 단추 그룹에서 열을 2열로 변경합니다. 그랬더니 슬라이서 속에 매장명이 2열로 배치되었죠? 크기를 적당하게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품명 슬라이서도 선택하고 단추 그룹에 있는 열을 5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모두 보이도록 변경해 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표시 막대와 슬라이서의 높이가 같은 것이 좋겠죠. 그러면 먼저 시간 표시 막대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3.63이네요. 그러면 슬라이서도 선택하고 높이를 3.63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슬라이서도 3.63으로 높이를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시간 표시 막대와 차트의 위치를 왼쪽 맞춤을 해서 나란하게 배치하고 슬라이서도 두 개의 차트와 함께 선택해서 오른쪽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시간 표시 막대와 슬라이서 두 개를 선택하고 위쪽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합니다. 슬라이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간격이 비슷해 보이면 완성도가 있는 대시보드를 완성할 수 있겠죠. 방향키를 눌러 조금 더 섬세하게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그럼 매장명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고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매장별 판매와 매장별 판매 구성비를 제외하고 모두 체크 표시를 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광명점을 선택하면 분류별 판매 금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차트와 월별 판매 금액을 나타내는 차트, 제품별 수량의 합계를 나타내는 차트가 필터링되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중선택 옵션을 선택하면 광명점뿐만 아니라 광명점, 부산점, 세종점의 여러 매장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품명 슬라이서를 선택하고 보고서 연결을 실행합니다. 모든 보고서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는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냉장고를 필터링 했을 때 분류별 판매 금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차트와 제품별 수량의 합을 나타내는 차트가 계열이 하나만 표시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차트가 되죠. 그래서 슬라이서에 연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필터는 해제하고 보고서 연결을 실행합니다. 분류별 판매와 제품별 수량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매장별 판매, 매장별 판매 구성비, 월별 판매에만 체크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체크 표시를 해제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제품명을 필터링 해보면 보고서에 연결되지 않은 차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트가 필터링 결과에 맞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필터는 해제하겠습니다. 참고로 삽입한 타임라인과 슬라이서를 제거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탭을 선택하고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셀을 선택하고 홈 탭 채우기 색을
연한 회색을 선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표시 막대와 슬라이서를 삽입해 보고서를 동적으로 분석하는 대시보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편리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